이 항공망은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사실은 가혹한 현실이다.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생명, 특히 젊은 생명들을 빼앗아갔는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명에 대한 위험을 뽐내며 여기 버티고 있지만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결국에는 이런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커지고 발전해 나가고 그것들이 간과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 뭐 그런 것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무거운 소재를 우리가 다뤘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만나면은 이런 얘기보다는 또 즐거운 얘기들 많이 하죠. 물론 그렇죠. 아이디어 회의도 막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연극에서도 봤고 특히나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거는 제가 그때 박춘성 배우가 나왔을 때 소개했던 절망세이라는 연극에 관객으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 뒤에 앉아 있다가 뭐야 이 뒤늦게 문 열고 들어와서 이 연극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했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기억나세요?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때 SBS 그 드라마 아마 그 쫑파티였나? 끝나고 왔었나? 하여튼 제 생각에는 되게 강렬한 인상이 남았는데 이상하게 또 그때 술 마시면서 또 친해져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저랑 아마 그 이후에 했던 방송이 돌아가신 서세원 형님하고 김희선 배우가 그 공동 MC를 봤던 TV 시간여행이라는 거를 같이 했었죠. 예. 그때 정선희 씨랑 같은 파트너로 꽁트를 담당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그 6개월 정도 했는데 끝났을 때 저한테 나 앞으로 형 이런 건 안 할 거야. 아니 뭐 이런 거라고 해서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좀 버거운 거가 아니라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하지만 진짜 맞는 옷을 입은 것들이 많았죠. 뭐 테마게임 환상여행 때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특히나 환상여행할 때 어디 지방 촬영이 있을 때는 늘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나요. 뭐 멀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그런 곳은 꼭 같이 갔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97년도에 결혼하셨나요? 예. 그 결혼을 환상여행에 나온 그 25분짜리 단막 드라마 때문에 결혼을 아마 못할 뻔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못할 거는 아니었고 이제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제가 계속 낯들고 시골 국도를 끊임없이 걸어가는 기억나시죠? 예. 제 아내의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가 야,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아니 그것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서로 기억이 살짝 엇갈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생이 그러던데라고 하는 제목의 저 25분짜리 드라마 타이즈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을 하셨어요. 그 거짓말을 정말 진짜처럼 하는.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 전부를 악머구리 같은 쑥대밭을 만들었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제가 다 거짓말이다 라고 경찰 데리고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쟁이인 걸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희대의 이 거짓말장이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그걸 보고 아마 저 사람은 저기 연기가 아니라 진짜 제가 그거 아마 지금 와이프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나요? 그럼? 그 얘기도 아마 다른 친구가 했다고 해요. 근데 저야 그냥 써준 대로 했을 뿐이고 이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써준 대로 잘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주 순진한 얼굴로 그 거짓말하는 연기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흉내 못 내요. 부끄럽네요. 그리고 또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는 우리 같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뮤지컬이었죠. 우리끼리는 빤스라고 얘기를 하고 공식적 제목은 더 팬츠라고 목욕탕 때밀이 역할을 하셨어요. 네, 가수 김정민 씨와 더블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하면 안 되는 왜요? 아니 워낙에 가수와 같은 음. 역할을 한다라는 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뮤지컬 배우네요. 지하철 1호선, 더 팬츠. 제 기억에는 그 사람들이 그 뒤에서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뮤지컬이라는 게 노래와 연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민 씨는 가수니까 노래는 정민 씨가 물론 잘하죠. 근데 그 세신사의 그 뒤에 그 생활 속 이면에 숨겨 있는 대의 아픔 같은 것들을 정말 연기를 잘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랬나요? 네. 뭐 칭찬으로 알고. 아니 그때 그 대학로에서 한 2달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뭐 방송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뭘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워낙 연극이 흥행이 잘 되니까 그런 말을 했던 다른 이제 실제 연극판에 계시던 분들이 와서 보고 많이 응원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던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때 같이 했던 조영빈 씨나 뭐 위양호 씨 이런 분들이 그냥 뭐 개그맨이었지만 굉장히 진지할 땐 진지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걸 살려주셔서 덕을 많이 봤죠. 네. 그리고 유태웅 배우. 그렇죠. 네. 유태웅 배우랑 같이 했던 김철. 예, 철민. 예. 아유, 그 노래들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예. 잘생기고. 피지컬이 좋아서 또 보는 맛도 있었고. 예, 뭐. 뮤지컬은 아마 이게 2009년도 작품이었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촬영이 있거나 제가 무슨 시트콤을 하거나 바빠지게 되면은 못 만났지만 뭐 그런 다른 스케줄이 없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만나서 당구 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이런 아이디어 회의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네. 이런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 그렇죠. 다른 테이블에서. 그래서 그때 그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공연으로 올린 것도 있고 또 드라마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왜 9년 전인가요? 일산에 같이 있다가 속초로 떠난 게 9년 전인데 진짜 오래된 친구가 떠나간 것 같은. 왜냐하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사실 한두 달 이상 뭐 심지어 한 6개월 정도 보는데 약간 그 허하고 외롭고 이제 난 누구랑 놀지? 이제 난 누구랑 떠들지? 뭐 이런 안타까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뵈니까 더욱 반갑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어색하고 반갑고 좋네요. 그때 속초에 가서 커피숍 CC라고 하는 커피숍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제가 압니다. 강릉에서 바리스타 교육도 받으셨고 이두일 배우가 커피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는 제가 옛날부터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랙 커피라는 거를 못 먹던 사람이에요. 믹스 커피만 좋아하던 사람인데 왜 베트남에 신혼여행 갔다가 사온 그 커피 맛을 보고 블랙 커피에서 이런 맛도 나는구나. 아마 저도 그때가 입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전문적으로 커피숍을 운영했던 입장에서 커피 어린이 분들에게 이런 커피를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떨까 소개해주고 싶은 커피가 있나요? 글쎄요, 뭐 그런 건 없고요. 사실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맛도 별로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혹은 반대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게 똑같은 커피라도 상황에 따라서 마시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밥이나 반찬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즐겁게 먹으면 밥도 맛있는 것이고 안 좋을 때는 밥 먹기 싫은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커피 만드는 것도 밥하는 것과 비슷해요. 뭐 그런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맛있게 기분 좋게 잘 드시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있는 예가체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 이두일 배우님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있는 그런 것 좋고요. 저는 로스팅할 때도 되게 그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팔아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남겨요. 그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사실 오늘 옛날 책방에서 우리 이두일 배우님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일산에서 떠나셨을 때 그 제 되게 허전했던 그거를 받고 최근에 나온 신간이에요. 제목이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더니 이게 영국의 유명한 스탠딩 코미디언 그 맥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친구가 많은 줄 알았나 봐요,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약혼녀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왜 결혼식에 들러리가 있잖아요, 외국 그 결혼식에. 그러니까 남자 친구들, 친한 친구들 중에 들러리를 쓰는데 갑자기 거기 들러리를 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자 사람 친구 2명이서 그 전통을 깨고 들러리를 서요. 그러면서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에 시작했다가 보니까 그런 남자들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에 대한 나이별, 그래서 20대는 뭐 어떤 남초 커뮤니티라고 하는 배타적 세계관에 열중해 있고, 그 다음에 40대는 일에 치인다는 핑계로 가정과 친구 관계에 소홀히 하고, 60이 되면은 혼자 만날 리가 없어서, 뭐 남자들의 어떤 보편적 생활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게 또 유명한 코미디언이니까 되게 재미있고 유머 있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런 조사 결과에 따른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두껍게 풀어놨어요. 근데 2가지를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는 영국에는 외로운 부라고 하는 부처가 있대요. 국가기관에. 그래요? 네. 그래서 외로운 부 장관이 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사실 영국 사람들은 되게 고독하다. 근데 사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지는 않고요. 요즘 같으면 괴로운 부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지금 이 괴로운 부 얘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우리 아들이 지금은 30이지만 어렸을 때 왜 동요를 부르는데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이거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을밤, 괴로운 밤, 벌레 무는 밤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나도 쌉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이제 제가 하나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낀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람의 결론,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했을 때, 그러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구는 자동차와 같다. 끊임없는 점검과 정비,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갈아타기도 중요하다는. 그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는 레스토랑에서 보는 웨이터와도 같다. 그때그때 필요한 순간마다 다가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수 있지만 그 친구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거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을 위해서는 늘 점검하고 계속 수리하는 것처럼 공을 들여야 된다. 비용도 지불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화해서 언제 한잔 하자. 이거 친구 관계 멀어진다는 거예요. 한잔 하자 그랬으면 만나서 한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도대체 언제 만나자는 거냐. 그래서 읽어보시면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그리고 고민했던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책 같아요. 근데 아마 되게 친구가 없다라는 사실이 충격이었나 봐요. 예. 친구가 필요한 순간에는 친구가 없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그 배타적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블랙 코미디처럼 비꼬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옛날에 그 책을 봤을 때 돌아가신 전인권 사회학자라고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도 보면은 왜
아버지들은 가족 내에서는 말을 안 할까? 지금 남자들, 지금 남편들은 달라졌지만 그 당시 이분이 20년 전에 책을 쓸 때 남성들의 언어가 틀리고 여성들의 언어가 틀리다. 그 남성들의 언어는 집 밖에 특화돼 있고 집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말이 별로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주인공이 우리 아버지 별명이 까불이라는 거를 아주 나이가 들어서 알았다. 집에서는 너무 말이 없는데 밖에서는 별명이 까불이었다는 거야. 아버지 별명이. 그 정도로 옛날 아버지들의 남자들의 언어는 집 안의 언어와 집 밖의 언어가 달랐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갑자기 그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20년 전에 봤던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 이제 우리가 책 얘기도 하고 뭐 옛날 얘기도 했지만 우리 왜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1인 뮤지컬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 앞으로 옛날처럼 같이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뭐 재미난 일을 좀 도모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뭐 어떤 계획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뭐 저를 기다리는 건 없고요. 제가 많이 기다립니다. 뭐 아직은 사실은 일 놓고 쉰 지가 이제 열흘도 안 되고 일주일 좀 넘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한 달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이렇게 퍼져서 시간을 보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도 좀 많이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워낙 또 여행도 좋아하시잖아요. 다 좋아하죠. 누구나 여행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다 보면 좋아하죠. 그 오지 이런 데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혼자 아유. 다니는 여행. 남들은 베트남 안 가던 시절에 베트남 가고 뭐 중국도 다니시고. 그거 뭐 일 때문에 가서 덕분에 이제 다닌 거고 지금은 사실 좀 그렇게 다니라 그러면 잘 못 다닐 것 같은데 예, 그때는 뭐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7렐레 8렐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실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TV가 있는 옛날 책방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책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구독자에게 근황 알려주시고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한국 여성 성대모사의 1티 여시죠. 우리 개그우먼 전영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미디언 전영미입니다. 미제국주의자와 남조선 계례 일당을 향한 선전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